실적 대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자산 대비 싸게 사는 방법은 이 PBR 밴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를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주가 자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매일매일이 불안할 겁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 첫 번째 단추는 무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만 열심히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전체적으로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주가 꼬랑지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은 안 보고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주가만 바라보고 있으니 미중 간의 무역이 어떻고 브렉시트가 어떻고 북미 간의 분위기가 어떻고 아무튼 그런 뉴스에만 현혹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사실 두려운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가져가도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란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웃긴 게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 걸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좋은 기업인데 만약에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막 나빠 보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가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여기 이쯤에서 샀고요. B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쯤에서 샀어요. B 입장에서 이 기업은 쓰레기 기업이 되고 A 입장에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기업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투자들이 지난해 1년 동안 2018년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으니까 가정이 있고 직장생활, 자영업 등 현업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주식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1시간? 많아봤자 2시간? 그 시간에 증권 뉴스 보지 마시고요. 월봉으로 전 종목 차트를 쭉 훑어보시거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읽어보세요. 뉴스 볼 시간 없습니다. 사실 볼 필요도 없고요. 매일매일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메일로 물어보시고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채 물어보시면 서로 시간 낭비가 되니까 최대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는 최대한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하고 물어보는 게 예의겠죠. 근데 보통 그런 질문 주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가만 물어봅니다. 하루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무슨 일 있나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왜 떨어졌죠? 왜 올랐죠? 이런 질문 상태면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기본적인 것들은 최대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핵심은 뉴스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등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을 뛰어넘는 악재와 호재는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떠드는 얘기들을 하나 둘씩 보게 되는데요. 진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떠드는데 진짜 고수들은 거기에 없어요. 종목 게시판은 무지한 자들의 토론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떠드는 거예요. 얻을 게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이 웃고 나오거나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로서 같은 동지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뻔하죠 뭐. 매수 대기자들은 주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안티짓만 해대는 것이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길 바라니까 허황된 장밋빛 전망들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서로 쓸데없는 얘기들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곳이 종목 게시판이고, 증권 뉴스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블룸버그에서 그대로 받아 쓰는 기사 보고 거기에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 20년 되는 분들이 좌지우지 당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종목 게시판이 아니라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보고서 읽기 귀찮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재밌는 스토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스토리에 취하면, 예를 들어 대북 스토리 뭐 이런 거에 취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몰빵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필요 없고, 대한민국에서 상장된 거래소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영업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받는 수준이 딱 2,000포인트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모르락 내리락 하겠고,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다시 주가가 그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을 해봐도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포인트 수준이면 어쨌든 싼 거잖아요. 여기서 뭘 더 바래요? 주식 투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핵심이다 라고 했잖아요.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고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이런 다 쓰잘데기 없는 소음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한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주가가 지수가 박스권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박스권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이 박스권 내에도 성장하는 기업,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은 항상 존재를 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경기가 꺾이고 지수가 본격적인 박스권에 들어갈 때도 오히려 주가는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했었죠. 아모레도 있었고요. 인바디, 메디톡스, 셀바이오텍 등 여러 종목, 한샘도 있었죠. 그리고 SPC 삼립도 있었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돈 잘 버는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안 오른 기업들, 그걸 찾아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가급적 경기 민감주는 제외하시고 전방산업에 휘둘리지 않고, 예를 들어 전방산업에 휘둘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 전방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겠죠. 산업 분석, 어쩌면 기업 분석보다 산업 분석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단순히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체적인 성장 엔진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려면 당연히 사업보고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전 종목 차트를 둘러보시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사업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겠죠. 개인 투자자는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단타를 치려고 한다거나 대북주 등 뭐 테마주로 한탕해서 먹고 나오려는 심보, 그런 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서 공부는 단타 목적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공부를 해야지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단타 위주의 공부로 많이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HTS도 여러분들이 많이 종목들을 사고 팔기를 원하지 좋은 기업 사서 장기 투자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공부든 HTS든 증권사든 여러 증권 방송이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고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주식 공부라 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수급이 어떻든, 거래량이 어떻든,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기관이 얼마를 샀고, 시황이 어떻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워렌 버핏처럼 전 분야 전문가들을 한 번에 쫙 풀어서 최고의 연봉을 주고 여기 한번 조사해봐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경제학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